오늘은 다이어트에 관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논쟁 탑 10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검증된 연구 결과도 참고하실 수 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 아침은 먹어야 한다. 아니다. 공복 상태가 좋다. 아침을 먹으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하루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이후 폭식이나 군것질을 줄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아침을 거르는 것이 오히려 공복 시간을 늘려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체지방 연소를 유도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엔 간헐적 단식과 결합해서 아예 아침을 굶고 점심부터 식사하는 루틴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죠.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에 따르면 아침 식사의 유무보다는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체중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침을 먹든 안 먹든 전체 칼로리 균형이 맞으면 체중 변화엔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9위. 위고비. 다이어트 구세주다. 아니다. 부작용이 더 크다. GLP-1 작용제인 위고비는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로 비만 치료에 사용됩니다. 실제로 단기간 체중 감량 폭이 매우 크죠. 주 1회 주사만으로도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도 있어 비만 클리닉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위고비는 메스꺼움, 설사, 변비,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이 많고 약을 중단하면 식욕이 다시 돌아와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비싸고 지속 복용이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죠. 2021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미국 임상시험에서는 위고비 사용자가 평균 15% 이상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지만 중단 후 상당수가 다시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란셋 저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표되며 약물에 더해서 생활습관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8위. 간헐적 단식 아니면 소식. 16시간 단식, 12시간 단식 등 방식의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을 확보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며 체지방을 빠르게 연소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죠. 특히 식사 횟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총 칼로리 섭취가 줄고 현대인들에게는 한두 끼만 먹는 간단한 방식이 실천하기 쉬운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소식은 말 그대로 자주 조금씩 먹는 전략입니다. 식사를 자주 하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위에 부담을 덜어 위염, 소화불량 등에 좋다는 의견이 있어요. 특히 활동량이 많거나 장시간 집중이 필요한 직업군에게는 저혈당 예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뉴트리션 리뷰즈에 발표된 종합 분석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대사 건강에 대한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시카고대에서 진행된 비교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과 소식 모두 체중 감량에 유의미했으며 지속 여부는 개인차에 달렸다고 결론지었죠. 7위. 저탄고지 또는 영양균형식? 탄수화물을 거의 배제하고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저탄고지, 즉 키토제닉은 빠른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아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그만큼 지방 저장도 줄일 수 있다는 메커니즘입니다. 또 지방을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가서 오히려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죠. 반대로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고르게 섭취하는 균형식이 필수라는 입장도 강합니다. 탄수화물은 뇌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너무 적게 먹으면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저탄고지를 할 경우 생리불순이나 호르몬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저탄고지와 저지방 식단 간 감량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개인의 식습관과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임상영양학회 논문에선 저탄고지의 초기 감량은 대부분 수분 손실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습니다. 6위. 유산소 먼저, 근력 먼저?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직접 태우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체지방을 줄이고자 할 때 유산소부터 시작하면 운동 중 지방 활용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석되기도 하고요. 특히 초보자에게는 워밍업 효과도 있어 유산소 먼저 추천하는 트레이너들도 있습니다. 반면 근력 운동은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로도가 낮을 때 근력부터 해줘야 중량을 충분히 다룰 수 있고 이후 유산소를 통해 마무리하면 지방 연소 효과도 극대화된다는 입장이죠. 스포츠 의학 저널 메타 분석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먼저 했을 때 근력 운동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어요. 유럽 응용 생리학 저널 연구에서도 근력 이후 유산소 순서가 근력 유지와 지방 감량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5위. 야식은 무조건 살찐다?
밤에는 대사율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적기 때문에 먹은 음식이 바로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주장이 많아요. 특히 야식 메뉴 자체가 고칼로리, 고염분인 경우가 많아 수면질을 해치고 부종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반대로 같은 음식, 같은 칼로리라면 언제 먹든 체중 변화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야식 자체보다는 늦은 시간 폭식하거나 수면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문제라는 의견이죠.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늦은 저녁에 단백질 위주 소량 섭취는 오히려 다음날 식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뉴트리엔스 저널 분석에 따르면 섭취 시간보단 총 섭취량과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위, 스위치온 다이어트 정말 효과 있을까?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4주 단기 프로그램으로 체지방을 감량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집중한 전략입니다. 첫 시작은 주로 단백질 쉐이크로만 식사를 하고 이후 간헐적 단식과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사를 병행해요. 일부 채소나 과일도 제한하는 등 진행 단계별로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짧은 기간 안에 체중이 빠르게 줄고 식습관의 리셋 효과도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반면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단식 빈도가 높고 커피, 가공식품, 당류 완전 금지 등 규칙이 엄격해 피로, 두통,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흔한 생리불순이나 스트레스 증가, 요요 위험 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중도 포기했다, 한 번 빠졌다가 2배로 찌웠다는 후기가 적지 않죠. 국내 신문 기사 및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초기 효과는 있지만 장기 유지율은 낮고 스트레스 요인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위, 닭가슴살과 고구마 식단 건강할까? 닭가슴살과 고구마 조합은 저칼로리 고단백 저지방 식단으로 체중 감량의 실패 확률이 낮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재료가 단순하고 조리법도 쉬워 다이어터 입장에서 식단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식이섬유, 지방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철분과 칼슘이 부족하면 생리 이상, 피로감, 탈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조로운 식단은 식욕 보상 심리를 자극해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죠.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제한적인 식단은 단기 감량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요요율과 심리적 피로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2위, 가르니시아, 녹차 추출물 같은 다이어트 보조제 효과 있다? 없다? 가르시니아, CLA, 녹차 추출물 등 다이어트 보조제는 식욕 억제, 지방 연소, 대사량 증가에 도움을 준다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운동 없이도 살이 빠진다는 마케팅에 기대를 갖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다수의 임상 연구에선 보조제의 감량 효과가 매우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간 기능 부담, 소화기 문제, 심리적 의존 등이 대표적이고요. 무엇보다 보조제만 먹고 운동 식단은 안 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옥스퍼드대 연구팀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평균 체중 감량 효과는 1kg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제 비만 학회지에선 녹차 성분 역시 대사율에는 일부 영향이 있으나 감량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1위,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끊어야 효과 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체지방 저장이 억제되며 감량 속도가 빨라진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특히 흰쌀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급등을 유도하므로 줄여야 한다는 데 많은 공감이 있죠. 탄수화물은 뇌와 신경계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완전히 끊으면 피로, 두통, 변비, 생리불순,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면 호르몬 밸런스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2009년 하버드 의대가 참여한 임상 연구에서는 저탄, 저지방, 균형식 다이어트 모두 체중 감량 효과는 비슷했으며 장기 유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다이어트 논쟁 탑10 소개를 마칩니다. 제이키였습니다.